자, 안녕님과 김종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방배관 누수 탐지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노하우와 또 견적 산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소방배관 누수라 하면은 우리가 불이 났을 경우에 불을 끄는 배관을 소방배관이라고 합니다. 물론 소와 호수로 해서 불을 끄지만 펌프장에서 시작해서 펌프장, 기계실에서 소방 펌프를 걸쳐서 소방 배관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소화전이라든지 그래서 호수를 해서 불을 끌 수 있는 배관입니다. 자, 이 배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로 유지하느냐? 100mm 강간 파이프로 시공이 거의 90% 이상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강 배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노후화가 되고 용접 부분에서 누수가 아니라 지진에 의해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거는 노후화가 돼서 오래되다 보니까 녹이 껴서 이제 피놀이 생기고 하여서 누수가 가장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방배관 누수 상담 전화를 받았을 때 얼마만큼에 되었을 때 우리가 누수 상태를 가야 됩니까? 이런 사장님께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소방배관 누수 같은 경우에는 자, 저한테 전화가 오면 저는 가장 먼저 묻는 이야기가 펌프가 무슨 펌프가 충압 펌프가 자, 소방배관에 불을 끄는 펌프의 종류는 주펌프하고 보조펌프, 이거를 충압펌프라고 합니다. 자, 충압펌프가 얼마만큼, 보조펌프가 하루에 몇 번 가동되는지를 가장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번 가서 못 찾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 1시간에 한 번 가서 찾을 확률은 50%. 자, 그러면 전화가 올 때 가장 우리가 가서 탐사하면 가장 확률이 좋은 거는 15분에서 30분에 한 번씩 충압펌프가 돈다고 하면 가서 한번 탐지해볼 만합니다.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1시간에 한 번 세는 것도 참 드들볼만 해요. 근데 한 15분이나 30분에 한 번씩 충압펌프가 돈다 그러면 가서 한번 탐사해서 돈 벌만 한다 이 말이죠. 하루에 한 번 정말 힘듭니다. 진짜 저도 갔을 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에 전화 와서 뭐를 물어봐야 되냐? 펌프가 얼마에 한 번씩 도느냐 물어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볼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매설된 배관 길이가 얼마 되는지. 자, 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방 배관이 공장에 이렇게 있으면, 자, 기계실 여기 있으면 기계실에서 공장까지는 거의 요 매립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스타일이지만 들어와서 거의 대부분 공장은 천정으로 해서 소방배관이 다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도와서 대부분 이게 바닥이라고 땅이라고 했을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해서 소화전이 시공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아니면 위에서 본다 그러면은 공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기계실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잔디라든지 아스콘 마감돼 있으면은 소화전이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도는 경우, 거의 공장 기초 쪽에서는
그 소방배관이 시공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스타일이죠. 펌프장에서 여기 묻어 있고 천장을 봐서 이렇게 바닥을 언더해서 하는 스타일. 그래서 각각의 소화전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기계실 장에서 위에서 이렇게 봤을 경우에 소화전이 하나, 둘, 셋, 넷. 대부분 30m에서 40m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땅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매설된 강 길이에 따라서 견적을 산출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견적이 다 내는 산출이 다르지만 저도 이 업을 한 15년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 연사님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대략적인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자, 제 같은 경우에는 견적을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매설된 길이가 50m에서 100m 금액이 얼마? 자, 100m에서 한 200m 얼마?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자, 대부분 공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매설된 배관 길이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 배관 길이가 100m 내외입니다. 100m 내외 같은 경우에는 자, 요즘 경우에 자, 뭐를 안에 포함이 해야 될까요? 견적서 낼 때 탐사 비용 있다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천음식 탐사, 가스식 탐사, 대형 에어 컴프레션. 자, 대형 에어 컴프레션은 조금 뒤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탐사비, 그 다음에 포크레인, 장비, 그 다음에 마감, 마스콘, 이렇게 품을 올려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저도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서 대략적으로 통밥을 내는 게 보면은 요 정도 길이의 소방배관 견적은 350에서 400 정도가 돼야지만 공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긍을 좀 하더라고요. 뭐 물론 주는 사람은 적게 주고 싶고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은데 대략적으로 소방배관 누수는 이 정도의 대산출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를 하면 더 되겠죠. 그거는 사용 알아서 하는 내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방배관 누수를 할 때 가장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펌프가 다시 얘기합니다. 펌프가 도는 횟수, 그 다음 2번 매설된 배관 길이가 얼마 되는지 전화상으로 물어보시고 현장을 꼭 가시면은 당연히 오다를 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겠고, 이제 제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요즘은 로드맵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 위성으로 보는 그거를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요즘 좋아요. 뭐 N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 찍으면 거리가 얼마 나오고 다 평수가 다 대략적으로 얼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산출이 바로 나기 때문에 위성 사진이나 로드맵으로 봐서 견적을 제 같은 경우는 다 냅니다. 왜 하는 일이 매일 똑같다 보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만 물게 되면 대부분 거의 다 나오게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우리 견적 산출하는 내용에서 대형 에어 컴프레셔 이게 굳이 있어야 됩니까? 라는 사례들이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소방배관 누수를 할 때. 자, 이게 있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소방배관 누수가 안 됩니까? 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이 현장은 제가 몇 달 전에 광주에 이제 한 아파트에 가서 소방배관 누수를 다녀온 현장입니다. 자, 소방 견적을 구두상으로 이제 다 내게 되고 서로 간에 이제 견적서를 다 보내고 났는데 그쪽 오케이 되긴다면 현장 이제
가서 수리를 하러 가야 되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어떻게 되냐 그러면 2023년 7월 이전에는 수의계약이 할 수 있는 게 3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 7월 1일부로 아파트 수의계약 그냥 계약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비용이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더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비용이 다 올랐죠. 용접사. 자, 그리고 시멘트 값도 옛날에 4,500원 하는 것이 지금 6,500원, 7,000원 합니다. 자, 아스콘 비용도 올랐을 거고, 포크레인 비용이 가장 많이 올랐죠. 포크레인 60만원에서 70만원입니다. 울릉도 제대로 더 비싸죠. 섬지에 갈 때는 그에 대한 장비에 대한 가격도 알아보셔야 되고, 폐기물 비용도 울릉도 가면 더 비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견적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현장에 가서 아침에 소방배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소방배관 누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미리 가서 관리실에서 소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배관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도면으로 다 받았죠 저희가. 그리고 소화전이 몇 개인지도 다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일단 아침에 처음에 가게 되면은 소방배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하실도 한번 둘러보고 총체적으로 한번 미팅을 하면서 쭉 둘러보는 게 첫 번째 그거죠. 순서죠. 자, 대부분 아파트에도 보면 매립되어 있는 구간은 별로 없다. 요즘 같은 경우에. 왜? 기계실에서 아파트로 동으로 건너온 거기만 매립이 되어 있고, 요즘 공동으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지하천장 입구에 다 이렇게 노출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배관을 요즘 하게 되면은 아파트가 되면은 매립되어 있는 데 거의 없어요. 거의 공동구로 되어 있거나 천정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 탐사할 데가 없답니다. 자, 이게 소방펌프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방펌프 압력 어디서 넣습니까? 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두 군데서 넣죠. 세 군데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기계실에서 넣습니다. 기계실에 어디서 넣을까요? 기계실은 여기에 충압탱크 여기에 압력핀이 있습니다. 요거를 20mm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제거하고 여기에 게이지를 설치를 해서 거는 방법. 두 번째, 소화전에서 겁니다. 자, 지상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부동전이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부동전. 요거에 대해서 좀 일단 조심해야 될 이유가 이게 대형 에어컨 브레이크랑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이것도 아파트라든지 공장 같은 경우에 옥내 소화전이 있죠.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불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함을 열게 되면 여기에 이 밸브 이름 까먹었다. 이 밸브가 되죠. 여기서 넣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제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넣는 방법은 충압탱크에서 공기하고 가스를 같이 밀어냈습니다. 왜? 소화전은 외부 지상식 소화전에서 걸게 되면 편한데, 이 소화전도 오래됐을 경우에는 잘못 열었다가 잠가서 안 잠겨진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픈 겁니다. 분위기 보고 소화전 상태가 괜찮고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좀 손을 댈 만한데, 뭐 20년, 30년 지나는 소화전 같은 경우는 정말 만지면은 안 좋아요. 압력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열었다가 탁 잠겨야 되는데, 압력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열어 잠갔다 하게 되면은 덜 당겨서 여기서 누수가 아닌 누수가 돼가지고 큰일 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 압력은 여기서 건다 얘기했죠. 자,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탐사를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는 게 맞죠? 라고 하면,
자, 물을 드레인 시켜야 됩니다. 자, 대부분 보면은 소방배관을 검사하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기 옥상에 고가 탱크가 있습니다. 고가 탱크. 고가 탱크에서 나오는 고가 탱크에서 아파트가 여기 있으면 고가 탱크가 있으면 저기 위에서 아파트가 이렇게 있죠. 층층이 있으면 그 위에 옥상에 고가 수조가 있죠. 수조. 고가 탱크. 이 탱크가 있는 이유는 이 펌프가 전기가 차단이 되었을 경우에 불이 났을 경우에 이 수압으로 불을 끌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직원들이 있거나 소방배관 할 때 내려오는 고가 수조에서 내려오는 밸브를 잠궈 주셔야 되겠죠. 이 밸브 안 잠궈 하는 경우는 물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탐사가 안 되겠죠. 이 밸브 잠그시고 그 다음에 이 밸브 물탱크에서 펌프로 도는 밸브. 자, 이게 주펌프이고 주펌프 보조 펌프입니다. 보조. 여기들은 이미 밸브를 양쪽 두 개를 잠가 주시는 거예요. 두 개를 잠그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충압 물을 뺄 때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이거 충압 탱크 요 밑에 보면은 물을 뺄 수 있는 15mm 볼밸브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밸브를 항상 주변에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구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 배수구역에 배수펌프도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물 그냥 드레인식에서 물 넘쳐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펌프가 잘 되는지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물을 드레인시켜야 됩니다. 1차적으로 물 여기서 빼면 이 15, 아파트 저기 높은 몇 동네 많은 동네가 있는데 이 15구찌로 빼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몇 시간 걸려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주펌프, 주배관이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게 드레인 배관입니다. 자, 요 밸브가 OSI 밸브로 여기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게이트 밸브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밸브를 두 개를 거의 대부분 1차측, 2차측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개방하고 난 뒤에 요게 뭡니까? 체크 밸브. 소방배관은 체크 밸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체크 밸브를 열게 되면 이 물이 이 뒤로 해서 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아파트 크기에 따라서 공장의 크기에 따라서 물 드레인 되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동에 따라서지만 30분에서 1시간. 공장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20분 정도. 자, 그래 걸립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 소방이 기계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다 빼면 거의 다 한 70%에서 한 80% 소방배관에 물이 다 들어있는다고 판단되시면 됩니다. 자, 물을 드레인 다 시켜야지만이 우리가 여기서 공기를 넣든 가스를 넣든 누수가 되는 점을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우리 그냥 세대 단위 누수를 할 때도 물을 다 빼야지만이 공기 센서가 빨리 들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컴프레서를 이용해 가지고 수도꼭지마다 다 물을 빼는 이유도 그거겠죠. 그죠? 자, 똑같습니다. 공장이나 소화전이나 상수도나 아파트나 주택이나 하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겁을 먹으면 안 돼요. 물을 잠글 수 있는 곳이 있고 계량기죠. 그 다음에 공기를 넣을 수 있는 이 두 가지만 조건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몇 수십만 평 사우디아라비아에 몇천 평도 가서 누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이 잠글 수 있는 곳이 있고 공기를 넣을 수 없다면 분기전을 만들거나 분기셋이라는 거나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아무리 큰 넓은 지역도 우리가 아파트나 주택 누수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대신 아까 뭐였지? 대형 에어 컴프레서가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고, 자, 이제 물을 다 뺐어요. 자, 물을 다 빼고 난 뒤에
여기 사진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요 까만색 선이 보이지, 그죠? 까만색 선이. 자, 차량에서 대형 에어 컴프레셔 선을 펼쳐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디에? 아까 여기에 설치가 된다 그랬죠. 여기에. 대형 에어 컴프레셔의 굿즈는 20mm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소방배관 여기에 이제 안전핀, 안전밸브도 20mm가 되어 있었죠. 자, 지금 여기에는 지금 사진에는 에어 컴프레셔가 안 보이는데요. 그죠? 이걸 잠깐 보죠. 자, 이게 제 차의 에어 컴프레셔입니다. 에어맨이고 제가 좀 사용한 지가 좀 됐습니다. 이게 한번 저랑 함께 한 지 오래됐고, 이제 시작할 때 보면은 대형 에어 컴프레셔, 스크류 컴프레셔라 하죠. 이거를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저도 참 책을 쓰고 있지만은 거기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소방배관 누설할 때는.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참 이 소방배관의 맛을 알고 돈의 맛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꾸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기계 한 대, 새 기계 한 대가 3천만이 넘어가요.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은 보이고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 시대에 어떻게 했냐 하면, 참 지금 생각하면 멍청하고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자, 그때는 80리터의 컴프레셔를 사서 3대를 샀어요. 자, 3대를, 이거 한 대 가격도 많지 않아요. 거의 한 80에서 100만원짜리 3대를 하는데, 자, 됩니다. 80m 좀 큰, 우리가 5만원짜리 50m 탱크로도 됩니다. 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누수를 하면, 가정에서 누수를 하면, 에어호스 같은 경우에, 뭐를 사용하시냐 하면은, 요런 얇은 에어호스 선을 많이 쓰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 호스를 가지고 컴프레셔가 80m 컴프레셔를 3대를 샀으면 이 호스로 이렇게 3개를 묶었어요. 당연히 큰 컴프레셔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만약에 소방배관 누수를 50 탱크로 했을 때, 아니 5.5 마력을 할 때 하고 싶다 그러면 저런 호스를 써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컴프레셔가 있으면 측면에, 자, 호차 이런 컴프레셔의 측면에 여기에다가 그 구멍을 내셔야 돼요. 구멍을 내가지고 최소 15mm 이상 구멍을 내가지고 소켓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엑셀 파이프가, 아까 이런 호스 말고 엑셀 파이프 호스 굵기로 해서 흉압 탱크에 이 3대를 2대를 묶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 5.5마리가 나가면 2-3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가는 구멍이 굵어야지만 여기서 나가는데, 얇은 구멍을 하다 보면 이 파이프를 아무리 3개, 100개를 모아도 나가는, 막말 똥구멍이 많은데 아무리 뒤에서 본다 해도 나가는 구멍이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소방배관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까 지상식 소화전이 있다 그랬죠. 자, 지상식 소화전은 뭐랑 똑같냐면 부동전이랑 똑같습니다. 자, 부동전이 보면 우리 주택에 보면 부동전 있죠, 그죠? 겨울에 열지 않는 부동전 있지, 그죠? 부동전이 요 밑에 보면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면 요 위에 우리가 밸브를 잠그게 되면 여기에 있는 물이 쭉 빠져서 물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얼지 않아서 부동전이 들어가죠. 자, 지상식 소화전도 똑같습니다. 지상식 소화전도 되지, 그죠? 지상식 소화전은 똑같이 이 밑에 보면은
오토 드레인 밸브를 해서 이 너트를 잠그게 되면, 밸브를 잠그게 되면 이 물이 쭉 빠지로 빠집니다. 자, 이게 소방 배관할 때 독이 되고 쥐가 되는 게 이겁니다. 오토 드레인 밸브. 자, 대형 에어 컴프레셔를 가동을 시키게 되면 제 것 같은 경우에는 분당 3.3 루베가 생산이 됩니다. 3.3 루베를 리터로 계산하게 되면 3,300입니다. 3,300. 자, 아까 우리 50리터 탱크 됐죠.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들고 있는 마력은 저거는 작은 컴프레이기 때문에 뭐 한 10리터밖에 안 돼요. 자, 얘는 1분에 3,400리터를 생산하고 얘는 분에 50리터를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얘가 이기겠죠, 그죠? 지상식 소화전에는 오토 드레인 밸브가 어떤 단점이 있나 그러면 이 저압으로 압력을 걸게 되면은 누수가 안 되더라도 누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설계돼 있어요. 제가 부산의 녹산 단지에 공장에 갔었는데 그때는 처음 초창기였죠. 컴프레셔 세대 가지고 뭔가 했어요. 근데 참 공장에 소화전도 겁나게 많았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기계실 여기 있다 그러면 한 10개 있었어요. 소화전, 지상식 소화전 10개가 있었어요. 여기서 압력을 거니까 누수 탐지용 가스를 넣고, 이렇게 공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방식을 이야기하겠지만 가스식 탐사를 해야 되겠지, 그죠? 소음도 강하고 차도 많이 지나다니고 범위를 빨리 좁히기 위해서는 10개가 다 해야 되는데 어디서 본거로도 처음에 어릴 때 본거에서 맨 끝에 드레인을 시켰어요. 해가지고 컴프레셔 계속 돌려가지고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여기 100mm 배관이 이만큼 한 300m 정도 돼 있는데 이걸 채우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 오래 걸리겠죠.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대형 에어 컴프레셔 얼마? 300m 채울 때는 5분 끝납니다. 근데 루탄용 가스가 이 소화전 10개에 다 올라와요. 그때는 참 경험이 없다 보니 진짜 경험이 없었어요. 그 사장한테 다 셉니다. 소화전 배관 다 셉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가스가 다 감지가 다 됐어요. 어디서 누수가 돼서 이쪽으로. 와, 그래서 근데 이 여기 공장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왜 좋았냐 그러면 자기가 다 퍼봤어요. 몇 군데를 보건에 불러가지고 제가 이때 몰라가지고 그때는 찾아만 주는데 견적을 150만 원인가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 사람이 포커내가지고 다 한 5군데 봐요. 안 센다 이거. 안 세는 진짜 맞아요. 부르더라고. 그럼 갔어요. 갔는데 안 세더라고. 우와. 그래서 다시 탐사를 하니까 이쪽 앞쪽에 누수를 되어 기초 공장 기초 바닥에 그쪽에서 누수가 된 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두려워가지고 아버지까지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까지. 포항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불렀어요. 부산까지. 그래가지고 여기 센터에서 이 공장에서 알았다. 우리가 이걸 배관을 새로 하겠다 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네가 견적이 150만 넣었으니까 내가 포크레인 불렀으니 빼고 70만 원만 줄게 이래 돼버려. 그래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몇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소방배관 누수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돈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저희 이제 한 3번째 사부님이 계십니다. 다들 알다시피 아시는 분도 있는데 저 누수 124 사장님이라고 김영선 사장님께서 그때 같이 다들 대형 에어컨이나 스프링 컴프레셔를 이제 샀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한테도 많이 저도 이제 배웠고 소방누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소방누수에 대해서는 참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당연히 더 잘하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분 앞에 있는데 제가 이런 설명하는 것도 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말해서 진짜 왜 소방누수 배관은 대형 에어컨보다 스크류가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오토드레인 저압으로 작업을 하는 게 오토드레인에서 누수가 됩니다. 뭐 공장 상수도 배관은 상관이 없어요. 상수도 배관은 뭐 소화전이 없으니까 물론 소화전이 있죠. 상수도 배관에도 상수 소화전이 하나씩 있어요. 상수도 배관은 5.5만 원 누수를 해도 되는데 이것도 오래 걸리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5.5마리 컴프레셔로 누수 탐사를 할 때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일반 가는 호수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옆에 측면에 구멍을 뚫어서 15mm 소켓이나 20mm 소켓을 박아서 거기서 바로 컴프레셔에서 충압 탱크까지 엑셀로 갈 수 있는 게 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도 이제 길게 왔다 그죠? 자, 다시 잠깐 어떻게 돼?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드레인도 했고 이제 스크류 콤프레서에서 이 에어호스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아까 차량에서 봤듯이 가스통이 보였죠, 그죠? 누수 탐지용 가스입니다. 누수 탐지용 가스인데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초보자분들은 좀 모르실 텐데 그래서 얘기 드릴 겁니다. 누수 탐지용 가스는 질소 95%에 수소 5%가 혼합된 누수 탐지용 가스입니다. 자, 누수 탐지용 가스하고 공기를 같이 혼합해서 게이지를 통해서 탐사를 하죠. 주입을 하죠.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아까 설치된 이 호수가 이렇게 무르게 되면 이 충압 탱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본 배관으로 해서 쭉 이제 아파트로 해서 이제 저 시원에 가겠죠. 누수 부위까지. 자, 기다림밖에 없어요. 가스가 올라올 때까지. 얼마 걸려요? 제 경험상으로 최소 공기를 넣고 가스를 같이 주입을 했을 때 누수 지점에 가스 돌아갈 때 한 점심때쯤 되면 올라옵니다. 점심때쯤 되면 올라옵니다. 저는 그래서 가스는 급하게 안 찾아요. 15분에 한 번씩 샌다 하더라도 그만큼 빨리 안 올라옵니다. 왜?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기에 이 충압 범부라든지 보조 범부가 항상 보면은 6kg에서 세팅이 돼 있어요. 6kg에 멈추게 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5kg에 가동이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6kg가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 지점에 가면은 싱크홀이 항상 있어요. 싱크홀에 가스를 다 채우고 거기서 흙이 뛰어 올라오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배관 길이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퍼져서 올라온다 그러면 제가 점심때쯤 태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한 번은 먼저 미리 부르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저한테 이런 말이요. 이런 거 오픈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귀 들을 사람은 다 듣겠고 뭐 안 듣기는 한 사람이 그죠? 뭐 다 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집 밖으로 따로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가스실 누수 탐사를 하고 있죠. 아파트 배관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먼저 그게 아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솔직히 말해서 광주의 이제 아파트 관리실 쪽에서 이쪽에 배관이 지나고 저쪽에 배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 배관이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선생님이 아파트에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께서는 아파트 신축을 한 20년 넘게 하시다 보니까 옛날부터 총각 때부터 배관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거의 다 저보다 더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관을 대략적으로 보니까 여기 이쪽 어디에서 배관이 하나 올라오는데 자꾸 없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기 있어. 다른 동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매립된 별로 없는데, 저쪽 구간은 여기서 누수가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한 30m 떨어진 곳에 매립된 배관이 있는데 떨어졌다. 아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쪽에 될 것이다 해서 가스 탐사로 하는 거죠. 가스 탐사 원리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가정용으로 이제 가스 하는 원리랑 아줌마가 와서 냄새 맡는 원리인데, 그거를 더 증폭을 더 시켜가지고 수소 전용으로 이제 만들어 놨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질소 95에 수소 5%를 하는데 우리는 수소 5%를 감지하는 정밀한 가스 탐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가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감지를 하고
천원씩 탈사를 합니다. 옥내 누수, 가정주택 누수를 하더라도 가스볼러 해가지고 아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바로 파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체험식 탐지기 뒤에 대고, 응? 그 다음에 이 외부 같은 경우에는 보링을 해가지고 그게 가스 바람이 올라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고, 이런 청음봉을 해서 땅에 박아놓고 탐지 센서를 올려놓게 되면 소리가 더 잘 들릴 수가 있습니다. 동상 볼까요, 뭔지? 좀 들어가요. 들리죠? 네. 요 부분에서 누수가 돼요. 좀 이따 불차게 보면 되지만 요 부분에서 인베스. 앞에 이야기 핵심 포인트지 이제 자 탐지 과정입니다, 그죠? 자 정확한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포크레인 수배를 해서 지역의 근처에 있는 자라 신문을 또 하게 됐습니다. 화단에 나무를 뽑게 되고 저희가 아까 누수 지금 여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항상 불착을 할 때에는 옆에서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이 있다 그러면 계약서를 쓰실 때, 견적서를 쓰실 때 뭘 써야 되냐 그러면 이걸 안 써서 박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팁이 뭐냐면 큰 공사를 하실 때 들어가야 될 항목이 비고라는 뭐냐 그러면 1번은 뭐 당연히 부가세 별도라는 말을 했겠죠. 별도.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2번이 뭐냐면 본 공사가 진행될 시 견적서를 계약서로 갈음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자,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대해서 뭐 계약서 있어요. 뭐 법적으로 가야 되는 게 있으면 없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요 문구 하나를 딱 쓰게 되시면 계약서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 효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런 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저는 필히 적습니다. 전기선, 통신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선, 광케이블 이거 건너면 골치 아픕니다. 이 선을 훼손 시에는 절대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해요. 책임지지 않는다고. 왜? 꼭 적어야 돼요. 땅에 매설되어 있는 게 그 회사 측도 모르고 아파트 측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데 굴착을 했는데 이걸 내가 물어야 된다? 그건 개또 같은 이야기야. 자기네들이 명시를 딱 돼 있거나 하면은 모르지만 자기네도 모르는데 내가 아파트인데 내가 건드렸어. 다 물려내야 된다. 돈 뭐 3, 400만 원 벌러갔다가 큰일 납니다. 나중에 대해서 그게 뭐라고 책임자를 할 때 너네는 내 견적서를 읽어보지 않았냐 이거를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거죠. 가름이 계약서로 가름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런 거 할 때는 너네는 그러면 이것도 확인 안 하고 내랑 계약을 했단 말이야. 너네가 잘못했네.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필히 공사를 하실 때, 큰 공사를 하실 때는 이 문구를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 밑에 뭐 추가 누수가 됐을 시에는 뭐 되겠다 이걸 해야 추가 누수가 됐을 시에는 뭐 추가비 얼마 되겠다 그거는 알아서 적으셔야 돼요. 요 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2번, 3번 문구 가장 중요합니다. 일 잘하는 건 문제 없어요. 돈 잘 받아야 됩니다. 돈 잘 받아야 돼. 자, 누수점이 맞을까요? 자, 누수점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먼저 이제 어느 정도 굴착을 하게 되면 폰이 굴착이 되면 소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중지를 시키고 어느 방향으로 파는 들어가야 될지 1차적으로 인력이 들어가서 조금 이제 파내고 난 뒤에 이쪽으로 더 붙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더 붙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지시를 하게 되겠죠. 포크레인도 진짜 못하는 사람한테 골치 아픕니다. 진짜 한 바가지 퍼내고 쉬고 한 바가지 퍼내고 쉬고 어휴 진짜 그래서 나는 큰일 납니다 진짜. 요즘은 장미 박사라는 그분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연결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좋은 점이 잘하시는 분도 소개가 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누수 우리가 나오죠.
요 부위가 나옵니다. 요게 소방배관 누수 부위죠. 소방배관 누수 부위죠. 거의 소방배관 누수가 보게 되면 거의 다 사갔어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강간으로 아까 되어 있죠, 그죠?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누수하면 100mm 파이프가 녹이 돼가지고 한 150mm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러지 않으셔야 되는데 소방배관 누수가 되게 되면 꺼놓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누수가 바로 됐다 바로 불러서 바로 누수를 고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오래된 놔두게 되면은 이 강간 배관이 멀쩡한 배관도 녹이 피기 시작하게 되면 진짜 걷잡으로 다 사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 누수가 된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옆에 있는 붙어 있는 녹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녹들을 제거하다 보면은 여기를 누수가 된 데에서 여기를 막다 보면은 또 다른 데 또 약한 부분이 또 터지게 됩니다. 그걸 뭐냐? 유시하게 복원 누수라고 합니다. 복원 누수. 누수 복원이라고 하고 복원 누수라고 해요. 수리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약한 부분이 터진 것을 복원 누수라고 합니다. 상수 대인 상수 관망 시험을 치게 되면 이 단어를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강간 배관을 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용접과 그 다음에 멀티커플링이 있죠. 멀티커플링. 자, 멀티커플링을 압력이 얼마만큼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내압이 15kg까지 견딜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5kg. 자, 그 하기 위해서는 연마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빼바 작업도 해야 되고 연마 작업을 많이 하고 난 뒤에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이제 멀티커플링을 체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고무를 해가지고 덮어 씌우고 스랜 멀티를 채운다 이 말이죠. 어떻게? 요렇게. 자, 강간배관에 소방배관 누수할 때는 멀티커플링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용접을 하게 되면 열 팽창 개수가 달라집니다. 개수가 달라지죠. 용접을 해도 여기가 누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용접을 했을 경우는 여기는 단단해져요. 이 주위에까지. 여기는 용접을 했는 부분은 단단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떨어진 한 뼘 이 주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바로 옆에서 누수가 되게 돼요. 얘는 강해졌는데 여기 옆에는 약해집니다. 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멀티커플링을 채우게 되면은 열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겠죠. 그 대신 녹을 제거하거나 이제 뭐 브레이크로 때려서 불착을 하게 되면 이 오래된 강간배관이 녹이인데 떨어지면서 여기를 가장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이 되고 또 옆에서 또 터지게 하는 데도 많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소방 누수를 갔을 경우에 수리를 3군데를 했는데 또 누수가 되면은 저는 아파트지라든지 사측이랑 이야기를 해서 공사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얼마 들어갔는지 원래는 다 받아야 되지만 다 줄 사람도 없고 해서 어느 정도의 협의를 봐서 결정을 이제 빠져나오게 돼요. 왜? 어차피 해반이 넘는다 그러면 답이 없어. 나중에 되면 어떻게 했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자, 400만 원 먼저 들어갔는데, 자, 제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1개소 수리하는데 400만 원 갑니다. 한 개소 하고 난 뒤에 추가 누수가 되면 50%씩 추가가 된단 말이야. 자, 200만 원이죠. 그죠? 자, 또 누수돼. 또 200만 원이야. 잠깐만, 이거 800이야. 그래도 좀 더 못했구나. 막말로 노출되어 있는 구간 빼고 매립되는 구간 새로 해도 아파트 카팅, 도로 카팅하고 포크레인 부르고 용접하고 배관 심고 하수구 치고 해도 조금만 더 못하면 될 건데 그게 맞아요. 내 단기적인 목적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대편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10군데 쳐내가지고 10군데 다 가면 또 싸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누수가 많이 된다 그러면 주택도 그렇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그 집에 3번 누수하러 한 번 하고 난 뒤에 또 며칠 얼마 안 지나서 또 누수를 하러 가고 또 누수를 3번째 갔으면 저는 그 집 보고 수도 배관 새로 해라고 합니다. 그게 맞아요. 자꾸 그 집에 물론 뽑아먹을 먹이감이 많지만 그 양심상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소방 누수를 하고 이래 했죠. 그 이제
5kg의 압력을 걸어 5.4kg의 압력을 걸어 놓고 이제 한 10분 정도 기다려 보니까 더 이상 압력 소진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크레인이 다시 뽑아놨는 나무를 다시 심고 주변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내려오면서 와춘 휴게소에서 밥을 먹으면서 성호배관 누수가 끝이 났습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했는 이야기가 가장 키포인트죠.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펌프가 얼마에 한 번씩 도는 시간, 펌프 도는 시간, 그 다음에 배설된 배관 길이, 이거를 물어보시라. 그 다음에 에어 컴프레셔가 커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컴프레셔를 해도 됩니까? 그 같은 경우는 됩니다. 그 대신 컴프레셔에 최소 15mm 이상 옆에 구멍을 내서 엑셀이나 PB 배관 정도의 굵기를 해서 충압 탱크에 압력을 넣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수리 방법은 아까 얘기했죠. 용접이 있고 그 다음에 멀티 커플링이 있다고. 저는 이거를 추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어느 현장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주택, 아파트, 소방배관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상수도 누수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다양한 컨텐츠로 이제 다가서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걸 하려고 하면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장사의 신이라는 그 분이 계시더라고. 요즘 텔레비에 나오죠. 장사의 신. 이분이 어려운 음식점을 가서 티칭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이제 결제도 해준다 그죠. 저도 제 기술이 잘나지는 못했지만 노력을 많이 하고 누구를 가르쳐줄 실력이 되고 이렇게 연설을 강의를 하는 정도 되다 보니 아 역시도 지금 저 역시도 프로는 이제 가서 강의도 하다 보니까 내 기능을 누구한테 나의 기능을 초보자분한테 가르쳐줄 수 있겠다 해서 정말 저한테 업을 하고 있는 초보자분들이거나 좀 궁금해하시는 사연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거나 전화 주시면 제가 서울이든 어디든 제주도는 가가지고 제 하는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재국이 간다 해서 한번 그런 컨텐츠를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그러고 누수에 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진짜 막 엎고 덮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적고 있어요. 이제 앞에에 대한 서술적인 내용을 적고 이제 어느 정도 반 이상은 이런 현장에서 이런 실무적인 사진과 글로써 이제 책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주시면은 여러 내용으로 누수를 하신 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일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